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송명도입니다. 제가 사실 2월달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린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3월달 자료가 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은 달라지진 않았고요. 저는 앞으로 반도체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추세 상승하기도 어렵고, 당분간 몇 달 동안은 주가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할 거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막 쫓아가서 사시지 마시고요. 주가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할 때, 내리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이제 적절한 투자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HBM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엊그저께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HBM3E의 8단 공급을 2분기 초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런 뉴스를 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양산을 할 것이다. 올해 지금 뭐 하반기부터 할 것이다, 이런 톤으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뭔가 바뀐 게 있느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로부터 HBM3E 8단의 인증을 완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2분기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고요. 삼성전자의 12단 발표 내용은 뭐냐면은 HBM3E 12단의 생산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그거를 엔비디아에 지금 인증 작업을 이제 넘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HBM3E 8단의 인증이 이미 완료가 된 거고요. 삼성전자는 12단 HBM3E의 인증 결과가 좀 있으면 올해 상반기 내로 아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올해도 하이닉스의 HBM에서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원래 예상했던 대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HBM3E의 8단에 지금 공급이 곧 개시될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것도 뭐 예상됐던 바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발표한 내용은 공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인증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증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데 아직 HBM3에서도 삼성전자가 아직 본격적인 공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그래서 인증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요번에 3E에서 과연 이 인증에 통과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HBM3E 제품의 수율이 뭐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뭐 연말 11월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걸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만,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자체 수율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판단하는 그런 제품의 내구성이나 아니면은 성능의 기준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인증할 때 또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내구성이나 안정성이나 성능, 이런 것들에서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율이 올라온 거는 사실인데 요번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인증에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뀐 거 없다, 예상대로 현재로서는 갖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삼성전자가 HBM3E에서 인증을 성공하고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최근에 보면 아주 최근에는 그 반도체 주가가 막 서로 뒤섞이면서 어떤 거는 좀 오르고 어떤 거는 좀 내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모습이 나온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HBM에서 그동안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가들은 어떻게 삼성전자를 평가를 해야 하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메모리 반도체 주식, 전통적으로 시클리컬한 그런 메모리 반도체 주식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주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지금 경기 선행 지표들이 몇 개 이미 꺾인 것도 있고 조만간 꺾일 것도 있고 이렇게 향후에 이제 경기 전망이 좀 둔화되는 면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전고점 대비해서 한때 주가가 11%까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도 별로 최근에 와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밸류에이션 배수를 보면요. 작년에 최고점 주가 나왔을 때 1.53배였고요. PBR로요. 그 다음에 올해 현재 주가가 한 1.34배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역사적으로 중간 배수가 1.4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간 배수만도 못한 배수를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 이제 보시면은 나오죠. 중간보다도 좀 밑에 있어요, 배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배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다. 이 회사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하이닉스는 며칠 전에 어제였습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일단은 최저점 대비 전고점 주가가 무려 115%나 올랐고요. 거의 삼성전자의 2배나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1.91배입니다. 자, 1.91배면 삼성전자가 지금 받고 있는 1.34배 대비해서 훨씬 높은 배수를 받고 있고, 이 정도면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배수를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하이닉스가 받았던 가장 높은 배수가 1.94배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의 준하는 1.92배를 현재 받고 있다. 자, 얘는 왜 이렇게 높은 배수를 받고 있냐?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붙어서 AI 업계 관련주다. 그리고 이 HBM에서 또 워낙 지금 최근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HBM 부분의 고성장,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 우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매크로 쪽에서는 조금 악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훨씬 높은 배수를 받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긍정적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이닉스보다 보통 배수를 좀 높게 받아왔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완전 반대로 하이닉스는 역사적 최고점 수준, 이제 삼성전자는 역사적 중간 배수만도 못한 수준, 이렇게 지금 배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향후에 당분간은 반도체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구간이 한 몇 개월 정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나 주가를 또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이미 꺾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꺾일 것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보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반면에 AI 반도체 또 이런 HBM 이런 성장성은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경기 선행 지표들이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절대 수준 자체가요. 예를 들면은
이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반도체 주가의 동행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의 절대값이요,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1월 이후 최고점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의 절대값이 저렇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감률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지금 뭐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내려가고 있지 않아서, 저는 반도체 주가도 저번에 이제 한 11%씩 빠졌었는데, 그거를 또 뭐 넘어서는 그런 하락도 당분간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림 36에서 보여드리지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의 값도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구간들이 앞으로 몇 개월 이어질 거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 모두 감안해서 볼 때 반도체 주가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주가 오를 때 굳이 막 쫓아가시면서 사실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내리는 구간들, 요런 때에서 조금씩 모아 두시는 게 좋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HBM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삼성전자는 TC-NCF라는 본딩 방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MRMUF라는 그런 본딩 방식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그 삼성전자가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HBM 부분에서 고전하는 건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회로 설계에서 조금 뭐 문제점이 있다든지, 뭐 HBM3가 좀 그런데, 그리고 그 HBM의 기반이 되는 그 1A 나노 D램, 또 1Z 나노 D램 같은 것들이 좀 신뢰성 마진이 좀 낮다든지,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본딩에서 조금 그 MRMUF 대비해서 이 TC-NCF라는 게 조금 좀 적합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면이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26년에 나올 그 HBM4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쓰려고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과 자기의 MRMUF를 지금 동시에 같이 개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보다는 MRMUF를 HBM4에서도 계속 쓸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자신의 TC-NCF가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HBM4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지금 24년, 25년 2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냐? 26년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그러면 뭐 계속 그냥 TC-NCF 그쪽에 계속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2년이 뭐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MRMUF로의 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해도 전환해도 괜찮겠다, 이런 그런 잠정적인 결론도 조금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상황을 보면 MRMUF로 당분간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MRMUF에서 중요한 거는 그 소재인데, 지금 하이닉스는 일본에 그 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 회사인데, 그 회사로부터 이 MRMUF의 재료를 지금 하이닉스만 혼자서 100% 받아가는 그런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MRMUF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믹스로부터는 못 받으니까 뭐 다른 소스를, 다른 회사를 어떻게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새로 개발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뭐 금방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료를 새로 개발한다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HBM의 MRMUF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 소재가 최근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MRMUF 소재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MRMUF 사용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물론 이제 재료를 스스로 개발 완료하면은
전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HBM4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예, 그게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다. 만약에 하이닉스는 계속 MRM 옆에 머물고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성공한다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이고요, 이 점이.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HBM3E 12단 그 인증에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의 HBM에서의 그런 압도적인 우위가 올해도 지속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제가 올랐다 내렸다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면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는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만약에 내리는 구간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경기 전망의 둔화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시기겠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적 최고 배수 수준에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중간 배수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저PBR 주식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 이렇게 구간별로 뭐 양사 둘 다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그 구간대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저는 적절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제가 나왔던 영상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 하나 올려주셨어요. 하반기 주가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25년은 25년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그때부터는 다시 또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업황의 강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단기적인 올해 한 3분기부터 단기적이고 마일드한 그런 업황 둔화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올 반도체 업황의 업사이클은 굉장히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반도체는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둘 다 봐야 되는데, 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도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HBM만 좀 늘리지, 사실은 기존의 반도체 부분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요. 특히 낸드는 올해도 설비 투자 금액이 작년보다도 많이 감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즉슨 내년에도 생산 증가율은 굉장히 낮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자, 올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조금 전망치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보통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한 6월, 7월 정도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시차를 두고 바로 수요가 올라오진 않지만은 대략 6개월 그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경기나 수요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25년 일정 시기,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늦으면 3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AI PC나 AI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사실 올해는 그게 별로 영향 못 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러한 온디바이스 AI가 25년부터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또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나빠졌다가 마일드하게 나빠졌다가 다시 업황은 굉장히 세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그거를 반영할 올해 하반기 이후에
주가 상승은 또 굉장히 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번 달에는 예, 이 정도 제가 뭐 저번 달에 뭐 드린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